왔어요? 네, 김장수 또 또 왔어요. 네. 자, 두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네. 점점 이렇게 기대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내용은 또 결혼 11년 차 아이를 둔 외벌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예. 벌써 셋이에요. 요거는 이제 네. 제가 소개하라고. 네네네. 요즘 앞에서 이제 작가님이 춤을 추시네요. 저보고 소개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11년 차 아이 셋을 둔 다둥이 외벌이 가정. 네. 저는 대전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45살. 결혼한 지는 11년 차. 아이가 셋입니다. 외벌이 공무원이죠. 제 명의로 3억 5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애들이 커지면서요. 교육비가 일단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400만 원 정도 월급이 들어오고요. 그중에 지금 130만 원이 교육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잉글리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여름방학 때 어학 연수를 보내기로 했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보, 필리핀 어학연수 가려면 매달 얼마나 보내줘야 돼? 어학연수비 한 1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100만 원? 그럼 생활비는? 얼마 안 될 거야. 100만 원 따로, 생활비 또 따로? 그럼 3개월 가는 거잖아. 아니, 그럼 보내지 말자. 나중에 가도 상관없잖아. 어? 아니 뭘 모르고 하는 소리지. 요즘 다들 글로벌 하는데 우리 애들 그럼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만 될 거야? 그러면 그럴 순 없지. 그래? 그럼 빚을 져야겠다. 빚을 지자. 빚? 응. 뭐 제정신이야? 빚은 안 된다 그러고 돈은 내라 그러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 집 가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절박합니다. 월급 400만 원, 부동산 3억 5천, 대출 4천, 교육비 130만 원, 보험 40만 원, 대출 상환이자 포함 80만 원, 용돈과 생활비 포함해서 150만 원이 들어요. 지금 딱 400 그대로 맞춰놨는데 적금 예금은 지금 하나도 없고요. 뭐 들 여유도 없고요. 장기 마련 저축 저희 부부가 하나씩 계좌만 튼 상태입니다. 여유 자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막막하죠. 안 되겠죠? 애들 필리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셋 교육시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정말 막막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사연을 보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나나요. 저도 대학교 때 어학연수를 이렇게 3개월씩 짧게 다녀왔었는데요. 제 영어 실력엔 큰 도움이 안 됐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3개월 다녀왔지만 네. 영어 실력엔 도움이 안 됐다. 물론 거기서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눈 친구들은 기억이 나죠. 근데 거기서 만났던 톰이나 쌤은 기억이 나지만 영어 실력엔 도움이 안 됐다. 그렇죠. 그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네. 야, 이거 진짜. 아니 이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네. 공무원이시고 해서 생활이 자기 본인 집도 있고 네. 좀 많이 이제 안정적이실 것 같은데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은 다 교육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무리를 해서 어학연수를 보내줘야 될까요? 성선아 기자님 보내줘야 돼요? 일단 제 경험에 따르면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쌤하고 돈 만나서 그냥 그런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경록 전문가님, 자 어떻게 보내줘야 돼 이거 어떻게?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단기 연수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전주에 내려가서 학원 원장을 하다가 그만둔 분을 만났는데요. 예. 자기 자제분들은 학원에 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되게 의미 있는 웃긴 개그가 지금 하나 나왔는데 학원 원장님이 당신의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지 않는. 예. 예.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떡하 보내지 말자. 단기 연수보다 차라리 어떻게 하려면은 조금 효과가 있게 하려면 한 1년이나 좀 그렇게 보내야죠. 근데 지금 일단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느낌 분위기는. 다른 자제분들도 다 가서 지금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학연수를 보낸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번 투자한다. 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뭐부터 좀 해야 될까? 네. 박상훈 선생님. 자 어떻게 보내야 돼. 이거 안 보내면 안 돼. 저도 제 마음 같아서는 보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보내야 돼. 어떡하실 거예요? 참 저도 상담하다 보면 네. 제일 줄이기 어려운 게 그렇죠. 종교 헌금하고 두 번째가 교육비입니다. 네. 지금 이 가정의 교육관, 특히 주부님의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거든요. 이 부분의 생각이 그렇고 네. 꼭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이들이 위축될 것 같다 생각하면 100만 원씩 석 달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네. 저는 남편의 말씀대로
빚을 질 수도 있다라 생각합니다. 아, 보내야 된다면? 많은 가정들이 차 할부로 3천만 원, 5천만 원 할부 지고 있는 걸 생각하면 네. 거기에 대한 목표와 의지를 갖고 부모들이 준비할 수 있다라면 그 정도는 보낼 수 있다 생각하고요. 네.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300 정도 마련하는 방법들 좀 마련하고 네. 이 가정은 공무원이잖아요. 예. 1월 달, 7월 달에 정군 수당이 나오고 약간의 성과급이 나옵니다. 네. 보통 가정에서도 1년에 비정기 수입들이 2, 300이나 3, 400 정도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돈들을 좀 활용한다라면은 네. 우리 아이들 좀 기 살릴 수 있는 통장을 좀 만들어줄 수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석 달 동안 필리핀 어학연수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10년 뒤면 또 대학을 간다는 거죠. 네. 네. 이 자금만큼은 준비를 해주는 게 어찌 보면 지금 몇 달 동안에 어학연수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지금 4년 보내려면 5천만 원 듭니다. 10년 뒤에는 이 돈이 1억 들어갑니다. 네. 그만큼 물가 상승이 올라가기 때문에 1억 정도 돈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1억에 쫄 이유가 없는 게 우리가 겁먹을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지금 돈 5천만 원이죠. 네. 이 남편의 소득이 400만 원이라고 생각했으면 네네. 1년 연봉입니다. 예. 1년 연봉에 즉 월 400만 원 정도 소득에 5%인 20만 원씩만 준비하게 되면 10년 뒤에 적립식 펀드로 7%로 투자할 경우에 3,700 정도 준비가 되거든요. 네. 우리 셋 아이들의 대학 자금 다는 안 돼도 1년치 대학 자금 정도는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핵심은 어학연수를 보낼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말씀해주신 다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빚을 지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유, 똑똑하게. 네. 아니 그러면 저는- 지금 몇백만 원의 빚이 생겨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최소한 이제 평균적으로 아니, 근데 보내고 싶으면 이거는 잠깐 보내는 네. 거잖아요. 네. 2, 300 정도 들어가는 건 보낼 수 네. 있다 생각하지만 네. 저는 가정경제 상담사로서 꼭 말리는 거는 버는 소득을 초과해서 보내지 말자는 겁니다. 아. 버는 소득을 초과해서 한 달에 학원비만 2, 300 정도 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만 네. 빚 내면서까지 보내지 말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한테 좀 경제 쪽에 좀 활용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짧게. 아니 근데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사실 소장님 말씀으로는 3개월 가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헛돈 쓰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빚을 내서 보내야 될까요? 저라면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1년짜리 아니 지금 엄마가 보내고 싶대잖아요. 엄마가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엄마가 지금 아 제가 이분에 관심이 제가 여기 좀 있습니다. 연기를 살려서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엄마가 쓴 부분이에요. 아니 요즘 글로벌 시대인데 나중에 우리 말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면 당신 책임질 거야? 당신 책임질 거야?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난 처음에 미국 생각해서 미국, 당신 생각해서 지금 필리핀으로 바꾼 거야 이 양반아!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안 보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낸다면 일단 박선수 아니 제가 네.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네요. 그래요. 네, 엄마의 엄마의 마음을. 이게 처녀라. 네. 이게 처녀라. 엄마의 마음을 아직까지 엄마의 모르시니까 마음을 모르고 시청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한 2004년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어린이 펀드에 넣어놨습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한 딱 그 정도 돈이 되었습니다. 두 명 합쳐서 한 3,400 이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1인당 한 1,700이 되는 거죠. 이제 더 좀 있으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1년 등록금 정도는 이제 충분히 지금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인당 10만 원씩 자식 둘이면 2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이걸 좀 마련해 놓으시는 게 네 맞아요. 절세미인. 네. 뭐 무슨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절세 해야죠. 여기도 어떤 절세? 지금 이 집에서는 다자녀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녀가 세 명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시고요. 그래요? 네. 자녀 한 명당 원래는 15만 원씩인데 2명 초과부터 20만 원이라서 그럼 한 달에 50만 원씩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건가요? 연말에 1년에 한 번 50만 원. 목돈으로요? 그러니까 네. 연말 정산하실 때 네. 5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신 거고요. 아, 네. 애기 둘 있으면요? 예. 둘 있으면 30만 원. 왜요? 이거 한번더 넣어야 되나? 그 아이 3명의 소득공제 연말에 받는 게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네. 이제 세액공제 50만 원이 가능하십니다. 아니 근데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 50만 원밖에 안 하니까 다 저출산인 것 같네요. 제가. 우리나라의 공제가 너무 적습니다. 네. 공제가 이번에 너무 네. 많이 줄어들어서 네. 하지만 그거는 꼭 챙겨야 되는 그죠. 거죠. 네. 챙기셔야 그거라도.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교육비 지출이 많이 그쵸. 있는데 교육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교육비를 공제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교육비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사이트에서 보통은 이제 교육비에 지출한 금액이 나오고요. 근데 제가 뭐 지출한 금액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기관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챙기시면 가능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비에 대해서 지출을 했으면 네. 사실 연말정산 받을 때 잊어먹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원비 지출했으면 그런 영수증 같은 거를 좀 잘 챙겨놔야 될 것 같아요.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요. 네. 근데 또 질문이요. 사실 계속 그 5학년수 얘기 나오는데 5학년수는 어떻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네. 안타깝게도 안 되나요? 어학연수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아무래도 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득공제도 안 되고 뭐 3개월 가서 뭐 효과도 없는데 하지만 아니, 제가 아까 어머니의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엄마의 거. 마음은 그렇지 엄마는. 않고 네, 알겠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여쭤본 거고. 네, 알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부부가 좀 얘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네, 네. 지금 한 번 석 달 보냈다 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나 영어 능력이 금방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제 그리고 원칙들을 정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교육관은 교육비는 교육관에서 나옵니다. 우리 가정의 교육관. 이 네. 또 교육관은 우리 가정의 목표를 세워가는 인생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육비의 문제로 300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가정 경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네. 큰 문제에서부터 하나둘씩 좀 대화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대학 자금 꼭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명씩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빠 한 명, 엄마 한 명. 그렇죠. 셋째는 엄마 셋째는 아빠 어떻게 해요? 셋째는. 해야 되겠죠. 그 전문가 세 분은 이제 어학연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라는 말씀. 정 보내야겠으면 조금 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보내야겠으면은 뭐 이제 방법을 좀 찾아보는데 네.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들 3명이니까요. 네. 더 미래 대학 자금까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네. 꼭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저희들의 정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노후 통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외벌이 가정의 노후 대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아, 외벌이 가정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외벌이 가정들이 이런 노후나 재테크 고민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외벌이뿐만 아니에요. 맞벌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여기 독벌이 혼자 버시는 이 아가씨들도 있으실 수 있고 전 국민이 노후 대책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노후를 준비하는데 긴급 진단이 필요하거나 노후 준비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저희 노후 통장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연이 좀 많이 왔거든요. 네, 많이 왔습니다. 사실 저희 그 사연이 좀 많은 게 좋거든요. 그쵸. 노사연 누나 별로 안 좋아해. 하여튼 그래서 사연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냥 저희들이 또 사연을 받겠습니다. 선물이 있다고요.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습기 많고 축축한 여름에 뽀송뽀송해지시라고 저희들이 개습기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공연 또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러게요. 여기서 저희만의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네, 네, 온 국민이 노후 준비를 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노통장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